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던 4단원에서 남은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동영상 끝부분에서 서플러스 혹은 숄티지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이 변한다든지 수요량 공급량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퀄리브리움을 찾아간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퀄리브리움을 찾아갈 때에 어떠한 절차, 어떠한 순서를 통해서 이퀄리브리움을 찾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이퀄리브리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플라이 커브가 움직이는지 혹은 디맨드 커브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두 개가 다 움직이는지를 첫 번째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같은 커브가 뭐 서플라이가 됐던 디맨드가 됐던 아니면 두 개 다가 됐던 그러한 것이 어떤 경제적 사건으로 인해서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러한 변화가 가격이나 떤 퀀터티에 야기한 변화를 파악을 합니다. 요런 세 가지의 스텝을 따라서 우리는 어, 이러한 과정으로 이퀄리브리엄이 변화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부터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 지금 우선 첫 번째 이그젬플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냐면 디맨드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너무 그 해에 여름이 더워서 그 해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서 디맨드를 공부를 할 때에 디맨드 커브 상에서 움직이는 요인과 디맨드 커브 자체를 쉬프트 시키는 요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 이 해에 아이스크림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늘은 거는 그 해에 사람들이 이전 해에 비해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던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냐면 디맨드 커브 자체를 쉬프트 시키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영어 단어로는 테이스트가 변한 것 때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테이스트가 변한 것이고, 이러한 테이스트 요인은 가격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맨드 커브를 자체를 쉬프트 시킨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디맨드 커브가 오른편으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전에 D1이었던 디맨드 커브가 지금 이번 올해 여름에 너무 더워서 디맨드 커브가 D2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한 개당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그 판매자들이 공급량을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이전에 2달러였던 것에서 2.5달러로 올랐고 공급량 판매량은 7개였던 것에서 10개로 이렇게 바뀐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다른 이그젠플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게 헷갈리면 이게 헷갈리실 건데, 그러니까 그 커브 상에서 움직이는 것과 커브 자체가 쉬프트 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디맨드에서와 서플라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첫 번째로,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공급량이 바뀌는 경우는 퀀터티 서플라이드가 바뀌었다,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것에 마찬가지로 디맨드 커브를 따라서 이제 그 디맨드 양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퀀터티 디맨디드에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하게 되면 서플라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디맨드 커브가 쉬프트를 하게 되면 디맨드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퀀터티 서플라이드나 퀀터티 디맨디드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플라이나 디맨드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하면 서플라이나 디맨드의 change in supplied 혹은 change in deman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조심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두 번째 이그젬플로 와서, 아까 이그젬플에서는 디맨드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케이스고, 이번 두 번째 이그젬플에서는 어떤 경제적 사건으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서플라이의 변화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이번 여름에는 허리케인이 강타를 해서 아이스크림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설탕, 그 설탕의 또 재료가 되는 사탕수수의 어떤 피해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서플라이에서 살펴보았던 서플라이 커브 상에서 움직이는 것과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시프트 하는 것 중에, 이 지금 사탕수수의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는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인풋, 재료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즉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1단계 서플라이 커브가 변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 하는 경우구나,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요 허리케인의 강타로 인해서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재료가 공급이 줄여서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시프트를 한 거구나. 그리고 뒤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균형 가격이 그래서 상승했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했구나 라고 이렇게 3단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강타하기 전에는 요 S1 커브였다. 그런데 허리케인의 강타로 인해서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재료 공급량이 줄었다. 그래서 S2와 같은 새로운 공급 곡선으로 아예 공급 곡선 자체가 쉬프트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증가를 했다. 균형 거래량도 이렇게 7개였던 것이 새롭게 4개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 마지막 세 번째 이그젬플에서는 서플라이와 디맨드 모두에서 변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뭐냐면 이번 여름에 허리케인이 강타를 해서 사탕 아이스크림의 재료 공급량도 줄었고, 그리고 이번 여름이 유달리 더워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량도 폭발했다. 그러면 허리케인은 서플라이 커브를 변동에 시키는 거고, 히트 웨이브는 디맨드 커브를 쉬프트 시키는 거죠.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 서플라이 커브는 이 허리케인 때문에 아이스크림 재료 공급이 줄어서 아이스크림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그 히트 웨이브로 인해서는 디맨드 커브가 오른편으로 시프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뒤에 그래프에서 살펴볼 것처럼 디맨드 증가가 서플라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균형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경우, 즉 서플라이 펄이 디맨드 증가보다 훨씬 크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지금 보시면 수요가 대폭 늘고 공급 감소가 약간 발생한 경우가 이 A번 그래프이고, B번 그래프는
어, 약간 늘고 공급이 대폭 감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A번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 A번 그래프든 B번 그래프든 마찬가지로 이전의 균형 가격보다 새로운 균형 가격 P스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A번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새로운 Q스타가 이전의 거보다 증가를 한 거고 B번 그래프에서는 이 새로운 Q스타가 이전의 Q1보다 오히려 더 감소를 새로운 균형에서 감소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디맨드 인크리즈가 서플라이 펄보다 큰 경우에는 요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서플라이 펄이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크면 요런 결과를 가져오게 즉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네, 이렇게 어떠한 것이 더 영향이 큰지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 4단원에서는 처음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했고 두 번째 공급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어서 수요와 공급을 합쳐서 어떻게 균형이 바뀌게 되는지 균형 가격이나 균형 거래량이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T experts 부분에서 이 price gauging 요것을 그 가격 씌우는 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요런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네티컷 주에서는 요 빌 60번이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 근데 어떠한 법안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법안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77%가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 분명히 그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현저하게 많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원활한 작동에 의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일 텐데,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게 되면,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더 시장의 어떤 이러한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서 4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